안녕하세요. 건강한 뇌, 잊지 않는 기억, 그리고 존엄한 노후를 지키기 위한 실전 뇌건강 루틴을 알려드리는 건강 전문가 이승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기억력 팁이 아닙니다. 기억력 저하로 고민하는 분들, 치매를 두려워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의 기억을 지켜드리고 싶은 자녀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정보를 전하는 콘텐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루틴,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기억력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기억은 나이와 상관없이 회복되고 유지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신체만 노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느껴지는 노화는 기억력에서 시작됩니다. 어제 봤던 드라마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고, 방금 전 대화를 잊어버리고, 자꾸만 단어가 헛끝에서 맴도는 순간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도 이제 치매 오는 거 아닐까? 그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65세 이상 인구의 10명 중 1명은 인지장애를 겪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기억력은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기억력은 생활습관, 뇌의 사용 빈도, 수면, 식습관, 감정 상태에 따라 얼마든지 유지되고 더 나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면서 기억력이 무너지는 분들과 되살아나는 분들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그 차이는 복잡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생활의 작은 변화, 반복적인 루틴, 꾸준한 뇌 자극이 기억력을 붙잡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권하고 저희 어머니께도 직접 실천하게 만든 기억력을 끝까지 지키는 8가지 루틴을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억력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습관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입니다. 아침은 뇌에게 있어 시동과 같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뇌는 쉬지 않습니다. 기억을 정리하고 정보를 분류하며 뇌세포 간의 연결을 다시 만듭니다. 그런데 이 뇌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충분한 수분, 산소,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별표 아침 깨우기 루틴 별표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강력합니다. 첫째, 미지근한 물 한 컵. 이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밤새 느려진 뇌혈류를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뇌는 7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 2%의 수분 부족만으로도 집중력과 기억력이 30% 가까이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둘째, 깊은 복식 호흡. 많은 분들이 심호흡을 명상용으로만 생각하시는데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4초간 멈춘 뒤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쉬는 것을 5번 반복해보세요. 뇌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셋째, 햇살 보기. 아침 햇빛을 눈으로 2분만 쬐는 것만으로도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의 균형이 맞춰지고 뇌의 각성 회로가 자연스럽게 켜집니다. 이 세 가지는 뇌 건강을 위한 아침 운동입니다. 약도 필요 없고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하루도 빠지지 않는 반복이 필요할 뿐입니다. 제가 진료 중 만난 84세 어르신은 기억력 저하로 처음 내원하셨을 때 아침마다 2시간 가까이 멍하게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고 신문을 읽어도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 위의 3가지 루틴을 알려드렸고
2주 후 다시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면 물부터 찾게 돼요. 심호흡하고 햇빛 보며 10분 앉아 있으면 신문 글자가 더 잘 들어오고 기분도 덜 가라앉아요. 이렇게 단순한 변화가 기억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뇌는 자극을 받을 때마다 살아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더 부드럽게 자극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루틴은 이름 기억 훈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 얼굴은 아는데 이름이 안 떠올라요. 길에서 반가운 사람을 봐도 이름이 생각 안 나서 인사도 못해요.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해마의 기능 저하가 시작됐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회복 가능합니다. 우리 뇌는 사용하면 강화됩니다. 특히 이름 기억 훈련은 해마를 자극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오늘 만날 사람 이름 3명을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소리 내어 말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다시 그 이름을 기억해내는 연습을 합니다. 제가 이 방법을 매일 3분씩 실천하신 79세 여성에게 권유드렸습니다. 그분은 4주 후 손주 이름을 깜빡 안 하게 됐어요. 가끔 잊었던 친구 이름도 혼자 떠올라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름을 기억하려고 애쓰는 과정 자체가 뇌를 훈련시키는 자극이 됩니다. 기억력은 정답을 아는 게 아니라 꺼내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기억력 회복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세 번째 방법은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연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예전 일은 기억이 나는데 방금 일은 깜빡해요. 30년 전 여행은 생생한데 어제 점심은 기억이 안 나요. 그건 단지 단기 기억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정보를 저장할 준비가 안 된 채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아주 강력한 훈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의 기억 꺼내기입니다. 우리는 정보를 머릿속에 넣는 훈련은 자주 하지만 꺼내는 훈련은 잘 하지 않습니다. 기억은 넣을 때보다 꺼낼 때 강화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저녁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라고 권합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무엇이었지? 오늘 기분이 좋았던 순간은 언제였지? 오늘 내가 웃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뇌의 전두엽, 해마, 감정회로까지 동시에 활성화하는 자극입니다. 감정이 동반된 기억은 더 깊이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훈련을 3개월간 매일 한 노부부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서로에게 오늘은 어땠어? 라고 질문하는 습관이 생겼고 인지 검사에서도 2점 이상 상승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훈련을 별표 말로 하든 글로 하든 매일 반복하는 것 별표입니다. 말이 어렵다면 작은 노트 하나 준비하세요. 오늘 기억 노트로 제목을 붙이고 하루에 한 줄만 써보세요. 오늘은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아내와 웃었다. 이 한 줄이 1년이면 365줄이 됩니다. 기억은 그렇게 모입니다. 정보가 아니라 감정이 섞인 순간들로요. 이어서 네 번째로 중요한 루틴은 노래 부르기와 리듬 손뼉치기입니다. 기억력 개선에 노래가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 못 부르는데요. 그냥 듣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듣는 것보다 부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일까요? 노래를 부를 때 뇌는 다음과 같은 영역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해마, 과거의 노래 기억을 떠올림, 언어 영역, 가사를 구성, 감정 회로, 멜로디와 감정을 연결, 운동 피질, 성대를 조절하고 리듬을 맞춤. 이처럼 노래는 뇌 전체를 총동원하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별표 리듬 손뼉치기 별표를 더하면 효과는 2배가 됩니다. 제가 드리는 추천은 이렇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옛 노래를 한 곡 고르세요. 예,
고향의 봄, 사랑밖엔 난 몰라. 아침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천천히 소리 내어 불러보세요. 리듬에 맞춰 손뼉을 치거나 무릎을 툭툭 쳐보세요. 이 간단한 루틴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81세 김종래 어르신은 이젠 뉴스보다 옛날 트로트 부르는 시간이 더 기다려져요. 이 노래 한 곡을 부르고 나면 머리가 말끔해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84세 박노식 어르신은 처음엔 박자가 안 맞고 손도 따로 놀았는데 한 달 하다 보니 말할 때도 단어가 더 매끄럽게 나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별표 노래를 부르며 내 안의 기억과 감정을 꺼내는 것 별표입니다. 그게 뇌를 가장 강하게 자극합니다. 5번째 기억력 루틴은 별표 숫자 계산을 거꾸로 하는 훈련 별표입니다. 이건 듣기만 해도 벌써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려움이 뇌를 자극하는 핵심입니다. 뇌는 익숙한 작업에서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도전을 할 때 새로운 뇌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100부터 70 빼면서 거꾸로 세어보는 훈련을 해보세요. 100, 93, 86, 79, 72 이렇게 진행되겠죠. 처음엔 어색하고 계산도 느리실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느린 과정이 뇌를 깨우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이 훈련은 전두엽, 해마, 좌측 두정엽을 동시에 자극하며 뇌의 작업 기억 기능을 강화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7세 여성분은 이 훈련을 한 달 정도 하니 수첩 없이도 은행 비밀번호가 기억나고 약 먹는 시간도 잘 떠오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중요한 건 부담 없이 하루 한 번만 하되 꾸준히입니다. 정답을 맞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사고를 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6번째 루틴은 장보기 목록 기억하기 훈련입니다. 이건 일상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기억력 회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오늘 장봐야 할 물건 3가지를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종이에 적지 않고 외우며 마트에 갑니다. 다 사온 뒤 제대로 기억했는지 확인합니다. 익숙해지면 개수를 4개, 5개로 점차 늘립니다. 이 훈련은 단기 기억과 작업 기억을 모두 자극하며 기억력을 생활 속에서 훈련하게 만듭니다. 제가 이 루틴을 권한 80세 장미화 어르신은 처음엔 계란, 우유, 두부도 헷갈렸는데 지금은 5가지는 기본이고 가끔 남편이 부탁한 물건까지 덤으로 기억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훈련은 자신감을 만들어줍니다. 나는 아직 기억할 수 있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감각이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기억력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한 7번째 루틴은 많은 분들이 가장 간과하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 요소가 무너지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훈련이 물 위의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바로 수면 루틴, 즉 잠자는 습관입니다. 기억력과 수면은 생각보다 훨씬 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자는 동안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을 저장하는 작업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루에 6시간은 자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몇 시간을 자느냐가 아니라 내가 깊은 수면 상태에 도달했느냐입니다. 깊은 수면이 부족하면 해마에서 데네피즈로 정보를 옮기는 기억 전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배운 것이 남지 않고 경험한 것이 저장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된 수면 3단계 루틴을 추천합니다. 첫째, 수면 30분 전 모든 디지털 기기 끄기. 스마트폰, TV, 태블릿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고
깊은 수면 진입을 방해합니다. 가능하다면 조명을 낮추고 조용한 음악이나 책으로 마무리해 주세요. 둘째, 오늘 감사한 일 한 가지 떠올리기. 단순한 감정 훈련 같지만 이 감사 기억은 세로토닌을 분비시키고 이후 멜라토닌 전환을 도와 깊은 수면을 유도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 는 감정이 내에게 쉴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셋째, 10분간 깊은 복식 호흡.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멈췄다가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은 뇌의 전두엽과 자율신경계를 진정시키며 잠든 뒤 첫 90분을 안정시켜줍니다. 이 첫 90분이 바로 기억의 저장고가 형성되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 루틴을 실천하신 76세 정문영 어르신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원래 새벽 3시에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기억이 흐릿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수면 루틴을 바꾸고 나서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개운하고 신문 글자가 더 잘 들어옵니다. 전날 있었던 일도 훨씬 또렷하게 떠올라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수면은 내가 재정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잠은 뇌의 정리 시간이고 그 시간의 질이 기억력의 질을 결정합니다.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기억력 회복을 위한 가장 강력한 비약물 치료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루틴. 기억력 회복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실질적이고도 중요한 습관이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루틴의 핵심을 붙잡아주는 방법입니다. 바로 기록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려요. 일기는 못 쓰겠어요. 귀찮아요. 하지만 이 기록이라는 행동은 기억력 훈련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글을 쓴다는 것은 머릿속에서 정보를 떠올리고 말로 표현하거나 글자로 옮기고 다시 눈으로 확인하면서 손으로 쓰는 운동 자극을 주는 4가지 뇌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는 훈련입니다. 기억력에 좋은 운동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기록하는 행위 자체가 최고의 뇌 운동입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루에 딱 5줄. 그날 했던 일 중 기억에 남는 3가지. 고마웠던 일 1가지. 그리고 내일 하고 싶은 일 1가지를 써보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오전에 아들과 전화했다. 점심에 된장국을 맛있게 먹었다. 저녁에 노래를 불렀다. 날씨가 맑아서 기분이 좋았다. 내일은 산책 나가야지. 이것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3개월만 해보세요.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기억은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다. 치매는 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제가 만난 89세의 김혜련 어르신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 기록을 2년째 이어오고 계십니다. 지금도 처음처럼 글씨는 삐뚤하지만 기록하지 않았으면 벌써 다 잊었을 거예요. 라고 하십니다. 정리하자면 기록은 뇌에게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고 말해주는 방식입니다. 기억을 기억하기 전에 기록으로 붙잡아두는 것. 그것이 치매를 이기는 가장 단단한 무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기억력을 지키는 8가지의 뇌 건강 루틴을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 직접 검증해온 결과 이 작은 실천들이야말로 기억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길이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지. 치매는 유전이라 어쩔 수 없어. 약 말고는 방법이 없어. 하지만 아닙니다. 기억력은 나이보다 습관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리고 습관은 언제든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아침 물 한 잔, 이름 기억하기 연습, 노래 한 곡, 하루를 정리하는 5줄 기록.
이렇게 간단한 루틴을 매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다시 살아납니다. 회복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전해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억력을 지키는 힘은 누군가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치매를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실천하는 것. 그게 오늘의 목적이고 이 영상의 진짜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억력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며 하루의 작은 루틴이 평생의 기억을 지켜냅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루틴이 있으셨다면 지금 댓글로 적어보세요. 당신의 그 작은 실천 하나가 또 다른 분에게는 커다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부모님께 이 영상을 보여드리지 않으셨다면 오늘 꼭 함께 시청해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의 기억을 지키는데 가장 강력한 방법은 같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기억력, 내 건강, 노후 삶의 질을 지키는 진짜 정보로 꾸준히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건강 전문가 이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